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오디오로 만나는 코인 뉴스입니다. 바쁜 출근길이나 운전 중에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귀만 열어두세요. 저희가 시장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알기 쉽게 떠먹여 드릴게요.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최근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데 앞으로 주요 지지선이 어디일지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둘째, ETF 자금 흐름에 나타난 미묘한 변화. 다들 돈을 빼는 와중에 오히려 자금이 몰리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규제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XRP 사례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죠. 요즘 시장, 한마디로 조심스럽다. 약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그린란드 관련 지정학적 긴장이 풀리면서 주식시장은 반등했는데 유독 암호화폐 시장만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 investing.com 분석에서 현재 상황을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황소들이 주도권을 잃었다. 지난주에 그 상승세가 결국 볼트랩, 그러니까 강세 함정이었다는 분석인 거죠. 아, 강세 함정이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뭔가 좀 위험 신호 같은 게 보이나요? 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약세 신호가 보입니다. 첫째는 영머리 어깨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요한 저항선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밀려났어요. 이건 상승을 시도했는데 힘이 부족했다는 뜻이거든요. 힘이 붙였군요. 그리고 둘째,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1월 5일에 만들어졌던 강세 갭이라는 걸 메워버렸습니다. 기술적으로 강한 상승 농거 중 하나였던 아일랜드 리버설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아일랜드 리버설이요? 그게 무너졌다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가 가장 강력한 신호인데요. 상승 쐐기형 패턴의 하단 지지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이건 추가적인 하락 위험이 아주 커졌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냐. 네, 현재 흐름이라면 하방 압력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지지 구간을 좀 말씀드리면 1차 지지선은 2025년 12월 말의 저점과 피보나치 61.8% 되돌림 구간입니다. 61.8% 구간이요. 네, 만약 이곳이 무너지면 피보나치 78.6% 되돌림 구간을 2차 지지선으로 볼 수 있고요. 만약 이 2차 지지선마저 붕괴된다면 8만 달러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그 쐐기형 패턴의 목표 가격은 약 7만 8,214달러로 계산됩니다. 와, 생각보다 하락폭이 깊네요. 그런데 이더리움 상황은 더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중요한 지지선 아래로 가격이 마감됐거든요. 현재로서는 2,797달러에서 2,757달러 구간이 다음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지면 심리적 지지선인 2,5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인 건 알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실제 자금 흐름, 특히 ETF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페맥스 뉴스와 소스 밸류 데이터를 보니까요. 1월 21일 단 하루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약 7억 90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7억 달러로? 네, 벌써 3일 연속 순유출이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2억 9,800만 달러라는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와, 역시 시장의 두 거인에게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군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을 보는 관점이 나뉘는 지점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그 시간에 솔라나 현물 ETF로는 292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XRP 현물 ETF로는 716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팔고 솔라나랑 XRP를 산다. 이렇게 단순하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게는 좀 어렵고요. 분명한 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대장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나 위험 관리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에
일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호재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FX 스트리트의 분석을 보면요. 특히 XRP ETF 유입은 비트와이즈와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기관들이 주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 기관들이 움직였다는 거군요. 자금 흐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시장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규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FMX 뉴스에 따르면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PwC가 이런 예측을 했어요. 2026년은 암호화폐 규제가 논의의 단계에서 집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집행의 단계라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겠군요. 네, 이게 암호화폐 기업들한테는 규정 준수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규칙이 생기면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은행과 거래하거나 또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PwC는 이미 기관들의 암호화폐 채택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 네, 이제 암호화폐를 쓸까 말까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기존 시스템에 통합할까를 고민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규제의 명확성이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XRP입니다. 저희가 A인베스트 뉴스 자료를 봤는데요. 2025년 8월에 SEC와의 소송이 5천만 달러의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 명확성을 얻었습니다. 아, 그 길고 길었던 소송이 드디어 끝났었죠. 네. 그 결과 2025년 12월에는 미국 통화감독청 OCC로부터 국가신탁은행 인가를 조건부로 승인받았고요. 산탄데르, BNY 멜론 같은 대형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현재 리플렛에 참여하는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 중 40%가 실제 국제송금의 XRP를 사용하고 있어요. 40%나요? 네, 이처럼 규제 리스크 해소가 어떻게 기관의 실제 채택으로 이어지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큰 그림 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세부적인 데이터나 동향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의 한국 뉴스들을 좀 종합해봤는데요. 첫째, 이더리움입니다. 블루밍빗 보도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의 양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치요? 이건 시장에 당장 팔릴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니까 장기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자산 토큰화 시대의 고속도로라고 평가한 점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이더리움을 거래소 밖으로 빼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고요? 네, 비트코인은 좀 다른데요. 디센토 보도에 따르면 금 대비 비트코인의 가치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금에 비해서요? 이건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데이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그러니까 기순주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적 약세가 뚜렷하고 주요 지지선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ETF 시장에서는 자금 흐름이 나뉘는 옥석가르기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규제의 명확화가 기관 참여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XRP의 법적 명확성이 어떻게 기관 채택을 이끌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현재 미국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 클래리티법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는 리플의 사례처럼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정해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포괄적인 입법을 통해 한 번에 정해지는 게 나을까요? 혁신과 투자자 보호,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선의 길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깊이 있는 코인 뉴스, 그리고 평일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실시간 차트 분석과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 뉴스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완전마구 유튜브 채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유 기능을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